자, 그럼 어디도 보여야 되냐면은 쭉 다른 건 지금 안 봐도 괜찮으니까 자, 지구 단위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176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쪽에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냐, 두 문제냐의 차이뿐이다. 문항 수의 차이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없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계획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 일기 신도시부터 마곡 판교 있지요. 얘네들까지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 지구 단위 계획. 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걸 짜가지고 얘를 적용할 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에서 여러분요.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이 파트에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08 해서.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관련된 게 저 앞에 저 뒤에 다른 법에 막 섞여져 있어요. 객관식 시험 낼 때 그것들 같이 내버려요. 그럼 모의고사 볼 때 지구 단위 계획 쪽에서 문제 나왔는데 지문이 낯선 게 있어. 여기를 앞만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앞부분 뒷부분 갖다 붙여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배울 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계획이나 광역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얘들은 국토교통부도 가능하고 시도지사, 일반 시장, 군수도 입안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다음 주민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한테 찾아가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수립해달라, 변경해달라,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건 제한할 수 있다. 그럴 때 예정지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얻어야 된다고? 자, 기반시설은 5분의 4, 기사회생. 나머지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해줘야 되잖아. 45일 플러스 30일. 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네가 내라. 그러죠? 그 얘기를 여기서 갖다서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제한할 수 있고 이게. 어차피 앞에 있는 거 갖다 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상세 계획 2000년 이전에는 도시 설계라고 했었다고요. 건축법, 도시계획법. 유사한 제도가 따로 있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바꾼 거예요. 추상적으로 가버렸어요. 옛날 용어 보면 도시 설계 짜서 적용할 구역, 도시 설계 구역. 상세계획 구역 하니까 아 무슨 설계를 짜서 설계대로 도시를 만들겠구나 추정이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면 뭔지 와닿지 않는다니. 그래서 하나의 계획 도시 만드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얘를 지정을 해야 야를 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오른쪽에 의의를 붙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란 말 동그라미 와서 일부 메모 좀 하느라고 놓치지 마시고 제발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거의 줄치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놈이 짜지면 지정되면 좋은 거 나쁜 거? 아유 얼마나 좋냐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요, 일부요? 전부라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어디냐고? 어디요? 이걸 알아야지 뭐 전부든 일부든 무엇이든 찬물이든 뜨신 물이든 마실 거 아니야.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야. 그러면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는 곳이 어디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란 놈은 특별시의 전부요, 일부요. 특별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광역시 전부 등등 전부면 국토 전체인데 전체란 얘기는 전체를 지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재개발하는 곳, 택지개발하는 곳 일부. 그 말의 의미도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용어를 합리화 등등 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3번 지정 있나요? 도시지역 줄치고. 그러면 도시지역이 있다는 지정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죠?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179페이지 맨 하단에 비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도시지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재미난 걸 보여줄 테니까 왼쪽 페이지 다시 177페이지로 와요. 자, 도시지역의 하단 보니까 재량지역 지정 대상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이. 제목만 보고. 자, 행정법 용어는, 공법은 여러분요, 재량이란 말의 대꾸는 기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재량과 기속이란 말이 서로 대꾸가 돼요. 헌법상 용어. 기속이라는 것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네. 건축허가 할 때 건축 기속. 귀속이 아니고 이거 법률행위 효력이 귀속을 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들어간다. 귀속이고 기속이고. 그래서 속자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손목 속자를 쓰는 거고, 기자가 이게 참 어려운 글자인데 가죽혁자로 오른쪽에 말마자를 쓰는 거거든요. 가죽건으로 말을 묶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기속이라는 얘기는 끈을 묶어 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허가를 할지 말지는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기속이라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는 재량적이란 말 나왔죠. 요새 이런 어려운 얘기가 서질 않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179페이지의 박스 밑에 의무적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 의무라는 말의 대꾸는 임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재량적이란 말, 재량적을 지우고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고 갖다 놓으면 제목만 봐도 벌써 객관식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량적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 지우시라는 거예요. 재량이란 말이 나와서 그것이 합당하려면 의무적이란 말에다 기속적 지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걸 막 알아듣냐고. 그래서 177페이지 하단에, 도시적 하단에 재량적이란 말 대신에 뭘로 바꾸라고요? 임의적 지정 대상. 그럼 내가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시도시장 운수가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줄치세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때 줄쳐야 돼요.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박스가 좌우로 큰 놈 나오죠. 자, 1번에 용도지구 줄치고, 자, 도시지역인데, 자, 도시지역에도 지금 임의적 지정이잖아요. 먼저 나온 게. 그러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자, 1번에 용도 지구란 말 나왔잖아요. 자, 객관식에서 보세요. 경관지구 지정된 곳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봐요. 여기는 용도지구라고 돼 있죠. 그 용도지구 배운 게 우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 용도지구잖아요. 그걸 다 통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지구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요? 내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틀린 놈은 딴 놈이요. 자, 그 2번 줄 치세요. 일단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 3번은요 정비구역. 4번은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이 대지조성사업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머릿속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두 가지 축이에요. 축. 뭐냐?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오랜 동안 묶였다가 풀리면서 난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난개발 막기 위한 거예요. 자, 봐봐요. 법만 다를 뿐이지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할 때는 택지개발지구라 하고 주택법에 따라 시행할 때는 대지조성사업지구라 하거든요. 다 아파트 짓는 곳이에요. 불도저 밀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대지조성 이런 것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전부 또는 일부.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77페이지에 만화 있죠, 만화. 만화 바로 밑에 지구단위 계획 의 있잖아요, 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전부라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일부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서울시의 일부, 인천시 일부, 부천시 일부란 얘기고, 그 페이지 맨 밑에 다음 해당 지역의 전부 일부란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개발구역 지정된 곳에 정비구역에 지정된 곳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분명히 전부라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왜 전부가 나오냐고 막 틀렸다 한다니까. 그래서 객관식이 한 끝발 차이로 자꾸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도저 미는 곳에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8번은 검당, 뭐 산업단지 안에 관광특구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안 써도 괜찮고 8번은 겁나게 중요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 이런 걸로 묶이면 좋은 곳, 안 좋은 곳? 골병 들어요. 이런 걸로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구역, 또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나왔죠? 시가화 조정구역 나왔죠? 도시자연 공원구역 나왔잖아요. 그럼 용도구역이 5개 배웠잖아요. 5개. 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없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단위계 수립할 일이 없는 거야. 입지의제 채소구역이 없죠 또. 걔들은 이거 만들 때 탄생조차 안 했거든요. 자, 이런 걸로 묶이면 좋은 것, 안 좋은 것? 에이, 안 좋지. 공원으로 묶기도 안 좋은 거예요. 얘네들로 묶여서 수십 년간 묶여 있다가 해제를 해봐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도시 설계를 짜서 설계대로 도시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취지를 이해해 놓으면 객관식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대지조성 사업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거나 오랜 동안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묶였다. 그 안은 도시지역 중에 제일 규제 센 거 아니에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묶였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어봐야 난리 나지. 그러죠? 도시지역이 아닌 놈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 아니,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요. 난리 나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직 해야 한다가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의무적 지정 대상 있나요? 그 아까 임의적 나왔으니 이거는 이제 의무적이라는 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을 자, 또 줄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저 유명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그놈이요. 자, 봐 1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제고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난지요? 10년. 정택이 10년.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입에 익어야 된다니까.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1.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그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시공 30만.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녹지 30만.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자, 칠판 또 보세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역을 지정했죠? 그리고 해당 사업 끝난 지 몇 년 지난 곳? 그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 10년.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풀리잖아요. 녹지, 공원에서 풀리잖아요? 시공. 풀리는데 얼마 이상 대규모로? 30만 이상 대규모로 풀리거나 녹지 지역이 개발 용도로 가는데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정비구역 지정되고 해당 사업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법은 조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가지고 시험 잘 안 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손 못 댑니다. 2,000개가 넘는 조문이에요. 그런데 명문의 규정이 임의적, 의무적으로 나눈 이런 것들은 객관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연분홍 색깔로 동그라미 한 것들은 신경 써주세요.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얘들 나오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하나 물어봐도 돼요? 정말 민주적입니다. 물어봐도 되냐고 동의를 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일방적으로 그러질 않아. 대답 틀렸다고 내가 무슨 소리를 질러 윽박을 질러 뭐라 하기를 해. 그러죠? 틀리면 또 얘기하잖아요. 웃는 낯으로. 그러죠? 그래서 평소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선생인지 책을 아니고 가정교육이 엉망인지 그런 데서 선생들의 집안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막 윽박 지르고 막 인상 쓰고 이런 선생님들은 책도 안 보고 가정교육이 엉망이고 뼈대가 없는 집이다. 뼈대가 없는 집.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잘 봐요. 주로 누가 제일 눈에 힘주고 윽박 지르고 그래요? 말을 못해? 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1차 과목 선생님들은 절대 안 그래요. 아주 착해. 2차 과목 선생들도 세법 선생님은 조곤조곤조곤하니 강의한 스타일이고 공시법 선생님도 뭐 세상 사는 게 그렇고 한 사람밖에 없네. 자, 개발 제한구역으로 30년간 묶였어. 그린빌트로. 묶였다가 풀어요. 자, 푸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야. 그럼 야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소신껏 찬찬히 얘기하는겨. 얘 그린벨트에서 풀리잖아요. 얼마 이상 풀리는겨? 30만 이상으로 해제된다니까.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괜찮아. 이것이 틀린다고 여러분 누가 답 틀렸다고 내가 다음 주에 기억할 일도 없고 뭐 누가 대답할지도 모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내냐? 30만 이상. 30만? 헷갈리라고 주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곳 있지요? 의무 대상이 없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하여한다 그러면 안 되지.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풀리고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만 의무적인 진행 대상.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야. 그러니까 후다다닥 보면 안 된다니. 도시개발, 그래서 이하하고 야하고 두 개 자주 나온 이유. 개발구역 지정됐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단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틀렸죠? 정택이잖아요. 정택이. 정비구역, 택지개발. 그런데요, 얘네들도 진짜 웃겨요. 지정하는 소가 웃는 조문이에요. 여러분 소 웃는 거 못 봤죠? 전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소 웃는 거. 우리가 2장에서 배울 거예요. 3장에서 배울 거거든.
2장 도시개발법, 3장 정비법,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별 법을 보면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순간 국토법상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웃기잖아요. 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 보면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하는 순간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라 하냐? 전부나 일부는 지정할 수 있네, 하여야 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의견서도 인터넷으로 제출했는데도 쌩 까더라고. 야가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 만들면서 번거롭게 이중을 하지 말자고,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되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의 내용을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냅두는 거예요. 왜? 시기가 달랐고 부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만든 부처가 달라서, 만든 사람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서 제출해도 모르고 표정을 보아하건대 괜히 얘기했네. 자, 여기서 그냥 외우세요. 그런 대화 통하려면 한 3바퀴 돌아야 되니까. 자,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아, 이게 레벨이 딱 맞네. 너무 어려운 얘기 했어, 아까.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도시지역 아닌 것도 있나요? 여러분,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어디를 말해요? 관농자. 관농자. 이거 관농자가 누군 여자 이름 같아요. 올해는 무슨 년이요? 이름이 또 여자 이름 같고, 그 입에 담기가 참 어려 그 시기예요. 그러죠? 걔가 왔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경자년이 왔냐? 올해는 경자. 그러잖아요. 아, 이거 욕이 아닌데 왜 욕 같아 보이지? 그러잖아요. 관농자, 뭐 여자 이름 같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하거든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할 땐 다음에 해당하라 한 장 넘겨보니까 엄청난 놈 또 나오네. 일단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50% 이상 계획관리지역. 자, 여러분요,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인 상태면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허용? 용적률은? 그렇지. 여러분, 계획관리면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아니지, 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러면 40% 100%인데 야가 도시지역이 아닌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좋아질까 나빠질까? 자, 아까 이것저것 완화, 이게 봐봐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거든요. 짤 때 요대로 건폐율, 용적률을 액면 그대로 안 하고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게 훨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보세요. 칠판을 보면 생각을 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걸 알겠는데 얘는 용도 지구잖아요. 이걸 봐가지고는 도시지역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야는 도시지역이 아니구만 확실히.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도 오른쪽에 요건을 갖춘 곳이만 가능해요. 오른쪽에 A, B, C 묶어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 개발진흥지구 배울 때 종류가 몇 가지? 주산, 관복이, 턱. 그러죠? 주산, 관복이, 턱. 자, 한번 볼까요? A.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 무시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두 놈, 주특이라고 그러거든. 야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려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지역도 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농림지역까지 돼요. 계생농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관광휴양은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됩니다.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개발진흥지구 종류도 못 외우는데 어느 놈이 어디 있고 어느 놈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보니 그러네? 그러죠? 제가 오버했네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사이좋게 자 이렇게 아직은 정초잖아요. 음력으로 1월달도 안 됐어요. 자 계획관리하고 일정한 개발진흥지구라면 도시지구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해놓으세요. 여러분 야 저 개발진흥지구 이놈 있죠 이놈.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야를 지정하면요. 여러분 도시 외 지역에서는 예외 빼고는 건폐율은 다 얼마? 20. 용적률 80이잖아요. 근데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요. 40% 100%까지 허용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1.5배 2배 완화하니까 훨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거하고 특정 개발진흥지구 두 놈은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 둘 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산업유통은 계획관리지역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지역, 계생농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디로 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다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있잖아요. 전기고문을 딱 5분만 하면 금방 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발진흥지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 짜야 될 텐데 결론부터 내려보고 한 장 넘어가요. 중요한 결론 182페이지. 182페이지에 큰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찾았나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어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짤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할 때 내용 좀 더 나올 거예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뭘로 한다고? 지구단위계획. 내용 좀 더 나올 거예요. 이거를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면 겁나 중요한 거. 186페이지 하단에 7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에 대한 시료라고 있나요? 1번 보세요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그 3년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정되고 몇 년 내 안 짜면 3년 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 안 하면 저놈은 전부 다음 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어떤 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두 장 앞으로 오는 거예요. 181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나오죠? 나오잖아요. 고려사항 밑에 가로 2번에 수립 기준 있나요?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중간 박스 밑에 기준이 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정해주고? 여러분 잠깐만,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란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짤 수 있는데 기준을 정해줄 때 시도에서 정하고 시군별로 정하면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정하고 인천 정하고 경기도 정하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결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만 정해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나오죠? 손 좀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의무적 포함 사항이라는 거 지워버리세요. 제목 자체를 지워요. 이건 잘못 달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의무적 사항이라고 해버리면 박스에 있는 건 처음부터 전부 다 들어간다고 인식돼 버리잖아요. 아니에요. 그 중에 두 놈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2와 4라고 됐나요? 3과 5로 고치세요. 2와 4를. 자, 181페이지 맨 하단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있죠? 의무적 포함사항 옆에 지구단위 계획은 2와 4라고 된 걸 3과 5로 고쳐요.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해놓고 박스를 보니까 1번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니 넘기면 안 되죠? 1의 2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 법조문은 1, 2, 3, 4로 갔는데 나중에 개정돼서 1의 2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을 그대로 앉혀놓으면 안 되고 이걸 넘버링을 다시 손을 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1, 그 다음에 2로 고치세요. 1의 2가 아니고 2로. 그 다음에 2는 3으로. 3, 4, 5, 6, 7, 8,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7, 8은 보세요. 7, 8 넘버링 9잖아요. 9. 박스는 8이고 그 5차는 1의 2가 2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내용 중에 몇 번은 반드시 포함해서 짜야 된다? 3번하고 5번. 자, 이러니 보세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다음 중 반드시 포함할 게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런 문제 풀려면 구분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번, 5번이 아니면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니. 번호만 외우세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몇 번?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아이, 내용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희한하게 번호만 외워도 문제 풀린다니까. 몇 번? 3번, 5번. 그래도 우리가 또 3번이 궁금하잖아요. 자, 3번에 줄 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란 말 나오죠. 이게 여러분요, 일산, 분당 등 신도시들 가보면 공원, 호수공원 저거 만드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30만 명이 들어올 신도시 만든다면 지구단위 계획 도시설계 짤 때 저게 도시설계거든요. 30만 명이 다 들어왔을 때 도로 폭이 얼마 돼야 되고 어디다가 도로 들어갈는지, 공원 어디 만들어질는지, 소방서 어디 두고, 백화점 어디 두고, 구청 어디다 둘지, 초등학교, 중학교, 신도시 대학교 없어요. 대학교는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니거든. 그런 걸 설계를 짜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설치할지를 설계 짜놓고 설계대로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한 게 급하다고 김포 신도시 만들 때 아파트만 논밭 밀어고 뭐를 막 짓는 거예요. 아파트만 미친 듯이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냥 논 밀어버리고 산 밀고 막 아파트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보다 저렴하게 집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니까 가봤더니 병원도 없네, 학교도 없네. 그리고 전세 살다가 돌아버려 서울로 다시. 서울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5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란 말 나오잖아요. 자, 다시 허리 딱 펴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아닌 거 찾아봐라. 1번, 2번, 3번, 4번 넣어놓고 6번, 7번 이런 내용 있지요? 6번 한번 봐봐요. 건축, 줄치지 말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뭐 이런 말 나오죠. 환경, 경관, 교통, 처리에 관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걔들은 기준으로 들어가주면 좋은 거고 안 들어가도 하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몇 번은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3번은 뭐에 관한 것? 기반시설. 5번이 건축물의 용도를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건폐율 몇 프로 할래? 용적률 얼마로 할래? 높이 얼마 할래?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몇 년 내 짜라고? 3년 내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실효된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딜 봐야 되냐면은 182페이지 하단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 등의 완화 나오죠, 완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국토법, 건축법 관련된 걸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아이고,
조경, 공개공지, 대지돌 관계, 높이 제한, 뭐 일조금 이런 거 나와요. 이거 뭐 나중에 강론을 배워야지 이거 외워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완화되냐 해서 그 아래 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봤더니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니까 공식이 또 무작스러운 게 나와요. 이 공식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 잘한 사람들만 풀 수 있어요. 미분, 적분 잘했나요? 가르친 놈 죽여버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과하고, 자, 통과해도 돼요. 자, 어디를 봐야 되냐? 186페이지에 중간에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있나요? 1번은 꼭 봐야 돼요. 이건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 아까 도시 외 지역은 어디? 아니, 계획 관리하고 관농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계획 관리하고 일정한 개발 진흥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다니까? 야들이 지정됐단 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럼 야들 인 상태는 40%, 100%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짤 때는 완화한다니까? 보세요. 1번.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흥 지구에 적용되는 자, 건폐율은 얼마? 150%가 1.5배거든. 용적률은요. 200%에 내서 건폐율 용적률을 뭐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짤 때는 저 40%가 아니고 1.5배 완화하니까 60%. 2배 완화하니까 200%를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땅값 모르지요. 완화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려면 보세요.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가 묶인 상태라면 40%, 100%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아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쟤네들의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한다는 것도 알아야 이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안에 요 안에 있는 것만 외우면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외워야 되지 막 펼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요 칠판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몇 년 내 짜라고. 안 짜면 다음날 쉬리되는데 과연 이걸 10분 쉬는 시간에 복습 안 하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야가 기억 남을 리가 있을까요? 안 남지. 평생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그래서 이걸 메모를 칠판하듯이 메모를 쭉 해가면서 정리를 해보고 2번씩 해보고 소리 내서 읽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풀려면.